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자, 매주 금요일에 고정 코너 새로 신설됐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이 지금 굉장히 더워요, 날씨가. 유성 온천 정치. 정말 대전 반갑습니다. 유성 예. 온천 정치. 소개도 안 했는데 또 벌써 자기가 막 얘기하기 시작한다. 진짜 장 기자님. 예, 예. 이렇게 아직 소개 안 복귀하셔서. 했어요. 소개 안 했어요, 아직. 예. 자,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우리 애청자들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는데. 아쉬울 것도 없는데 도대체 이 군소 팟캐스트 왜 오시는 건지 아직도 이유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장 대기자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근데 2개월 됐죠? 2개월. 근데 금방 가네요. 제가 그러니까, 예. 아니 저희 지역에서 네. 또 기차 타다가 예.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알아주시고 네. 인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제가 예. 밥장 한 2개월 넘게 못 나왔잖아요. 네. 근데도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방송 잘 들었어요. 밥장 나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네. 저 요새 안 나가는데요? 잘렸는데요? 이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요. 지난주에 들었는데 잘 나오는데요. 막 그래서 조금 그런데 하여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시 복귀하게 돼서 예. 앞으로 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오. 예. 이 야유로 들리면 안 되는데. 또 이거 또 저한테 막 댓글에 욕하는 분들이 저 새끼 또 나왔네 진짜. 괜찮아요. 다음 주 또 달아. 다음 주에 또 들어. 작년에 왔던 극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야, 근데 진짜 너무 반가워요. 제가 다른 그 고정 코너 패널들한테도 감사를 드렸는데 저하고 또 본의 아닌 게 같이 쉬시게 되셔가지고 죄송했는데 그 사이 보니까 공중파도 잘리셨더라고요. 갑자기 다 잘리고 헛헛하셨을 것 같아요. 홍준표 지사하고 한바탕 무상급식하고 붙어서 한번 했더니 그냥 금방 잘리대 보니까 그러니까요. MBC. 괜찮아요. 근데 그 방송 잘린 건 괜찮은데 홍준표 지사는 완전히 국민들한테 아웃되고 있어요. 성완종 스캔들로. 하여튼 저하고 붙어서 네. 저를 이렇게 찝쩍거리거나 애꿎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저하고 맞설려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대체로 못 된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저하고 맞서는 몇 사람이 이미 있거든요. 그래요?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방 동그라미 해. 방 동그라미 해? 누구지? 박. 박 동그라미 해. 박근혜. 그리고요. 또 하여튼 그 부류들이죠. 부류들. 정땡주? 하여튼 정땡주 그런 이런 사람들. 정땡주는 누구예요? 정봉주? 자꾸 맘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정봉주는 저하고 맞설 군번이 안 되죠. 그렇죠. 전 초선이고 저는 현 삼선이고. 그분은 전 초선 의원. 그리고 이상민 위원장은 현 삼선의 또 법사위원장. 그리고 그러니까. 이상민 팬클럽 없어요? 없어요. 가수 이상민 팬클럽은 있던데. 한번 이 팟짱을 통해서 이상민 팬클럽 만들자 우리 진짜. 그리고 댓글에서 좀 욕하는 분들도 팬클럽 좀 해주세요. 가입하시고. 이상민. 아니 저를 진짜 잘 되게끔 해주셔야지 욕만 하지 마시고. 맞아요. 잘 키운 국회의원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키워줘야 되는데요. 국민 말씀도 잘 들으시고. 자, 뜨거운 정치. 그 메르스 때문에 정치가 요새 많이 식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단 한 사람, 바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있는데요. 인사청문회가 엊그제 끝났습니다. 우선 인사청문회 평가를 좀 해주세요. 우리 야당 인사청문위원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지만 너무 묻혔죠. 물론 저 메르스 때문에
가리기도 하고 네. 또 지켜본 언론인들 통하면 워낙 황교안 후보자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네. 목소리에 변동도 없이 그냥만 맞아요. 법무장관도 그렇거든요. 예. 아주 목소리 깔고 변동 없고 국회 법사위 때 계속 만나셨잖아요. 뭐 그렇게 예. 뭐 툭툭 건드려도 전혀 뭐 감정의 기폭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야당이 좀 밀렸다 이런 좀 듣기 싫은 평가도 하는데 네. 정말 상황이 지금 뭐 총리 공백이 메로스의 뭐 큰 중대 원인이다. 뭐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우리도 총리 공백이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부담도 있고 나는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네. 진짜 한번 성찰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인사청문회 나이도 우리 또래거든요. 네. 뭐 이종걸 대표 이렇게 같은 또래예요. 예, 76학번들 친구잖아요. 뭐 예, 예. 그런데 진짜 그렇게 총리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정말 진짜 일자리 때문에 총리하는 거라면 네. 뭐 할 말이 없는데 네. 그게 아니면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자세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버리고 네. 진짜 총리로서 자리매김을 좀 하기를 네. 황교안 장관도 명예가 있는 분이라고 난 생각하니까 네. 지금 모습은 너무 박근혜 대통령 그냥 맹종하는 그냥 생계형 장관 총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아쉬워요. 많이 안타까워요. 예. 저는 이상민 위원장님의 이런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맹종하는 생계형 총리. 이 워딩이 딱 떨어져. 이런 표현을 그동안 그 어떤 정치인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생계형 총리. 이게 굉장히 국민들이 와닿을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 때문에 하는 생계형 거냐. 장관들 많잖아요. 생계형 국회의원들도 많고. 그렇죠. 예. 예, 생계형 국회의원들은 제가 몇 명 압니다. 예. 실명이 누구인 거예요?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예. 자, 그런데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황교안 후보자를 겪으셨잖아요. 예. 그 기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저분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황교안은 좀 어떻게 인물평이 좀 나 있습니까? 겉으로 이렇게 행색은 네, 젠틀하죠. 점잖고. 네. 그런데 목소리도 낮고 굉장히 예, 로우키예요. 하고,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개인적인 뭐 보니까 허물을 잡기는 쉽지 않은데 이번에 허물 좀 많대. 무지하게 나왔던데요, 허물이? 예. 뭐 이것저것 따져서 예. 저분이 13가지? 저도 조금 의아스럽고 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저 양반이 생각은 뭐 거의 뭐 수구 동그라미 통. 네. 뭐 이렇게 해서 좀 좀 말하는데 위축되셨다. 너무 그냥 하세요. 본성을 그냥 들어. 저도 생계형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나 수골통 같은 네, 진짜 그쵸. 막막함 네. 막 큰 절벽을 맞닥뜨린 솔직히 난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개인적인 이런 있어서는 자기 앞가림 관리는 좀 하는 사람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진위가 안 밝혀진 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불거지고 한 부분에 명쾌한 해명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많이 좀 저도 실망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네. 지금까지 허물을 진짜 그걸 딛고 총리로서 그래도 역할했다. 생계형 총리가 아닌 네. 제대로 된 저 사람 시작할 때는 저렇게 뭐 욕먹고 영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끝날 때 그래도 중심 잡아서 잘했네. 나름대로 노력했네. 이런 소리 듣기 바랍니다. 네. 물론 그 기대가 만망이지만 네. 예. 그게 황교안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출신 아니에요? 네. 지금 장관이더라고 또. 그 현직 장관 왜 그걸 안 사표 안 그만뒀는지. 내고 그런데 했어요, 그것도 난 후보를. 납득이 안 돼요. 네. 왜 그랬는지. 근데 어쨌든 법무부 장관 출신이 총리 후보자가 된다고 법무부 이 검사들이죠. 네. 아주 막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 마음의 지원도 하고. 네. 바로 후배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후배들 다들 자기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법무장관 때 어떻게 했고 검사 때 어떻게 했고 이제 총리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 예, 그 눈치나 슬슬 보고 맹종하고 더 나가서 앞잡이하고 앞잡이. 앞잡이 하면 우리는 친일파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라는 뭐 생각이 좀 듭니다. 김일성 앞잡이, 김정일 앞잡이, 김정은 앞잡이. 우리는 또 앞잡이를 싫어해요. 우리 그렇죠, 국민들은. 그렇죠. 예, 예. 순사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되게 싫어하는데 그 황교안 장관 시절에 어떻게 뭐 약주는 한번 같이 하신 적 한 있어요? 번도 없어요. 국회 법사위원장인데. 예, 한 번도 없어요. 아, 식사도 한번 같이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없어요. 밥도 안 먹어요? 아니 한 번은 법사위원들, 예, 예. 여당 의원들은 법무장관하고 한 번 여당 식사를 의원- 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야당 밥도 여당끼리 먹나요? 아니 여당- 야당은 사실은 약속을 좀 했어요. 예. 근데 총리 지명이 됐더라고. 그래서 그 한 번도 없게 됐어요. 한 번 해서 아. 한 번 서로의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고. 허물없이 좀 예, 예. 해보려고 그랬고 예. 황교안 장관도 뭐 본인이 또 초대를 했죠. 근데 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거의 스킨십이 없었네요. 장관과 국회 법사위원들 간에 예. 아무런 스킨십도 없이 그거는 뭐 냉랭하게. 그건 뭐 황교안 장관이 그걸 좀 소홀히 했다라고 보기에는 예. 조금 뭐 그건 아니고요. 예. 뭐 황교안 장관은 끊임없이 이제 뭐 야당 의원들하고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예. 계속 야당 의원들이 핍박을 좀 당하는 경우가 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사받고 뭐. 예, 그 수장이 또 법무장관하고 밥 같이 예. 먹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예. 점에 예. 조금 예. 좀 신중해야 된다 예.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예. 예. 어.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예. 그래도 한번 얘기라도 해보자. 아니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뒤집어 엎고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너의 생각은 뭐냐 이러면서 토론도 할 수 있는 거고 진심을 열어놓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건데 아니 무슨 뭐 어울려서 뭐 놀자는 게 아니라 얘기를 좀 그의 황교안의 진심이 뭔지 좀 들어보는 자리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또 그런 것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그나저나 이분이 총리가 이제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총리 뭐 오늘 우리나라 오후에 하나요? 본회의?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본회의 뭐, 안 하면 다음 주 아니 저희 월요일? 의원총회가 있고 예, 10시에 의원총회. 본인이 뭐 총리 인준 때문에요. 네. 아유 뭐 그거는 저희 당에서 네. 쉽게 인준해줄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니 네. 솔직히 저는 아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뽑은 총리가 다 그 모양 그 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나. 인사청문회도 저는 생략 있으면 좋겠어 그냥. 그 정도야? 그냥, 예, 아, 예. 인사청문회 그리고 하나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예. 또 나는 걱정되는 게 걱정이 아니라 예. 뻔하죠. 황교안 장관이 총리가 된다 한들 네. 권한 주겠어요. 예, 다 그냥 뭐 얼굴 앞에 내세우는 건 하고 네. 예, 다 일일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다 영향력 결정하고 하지 네. 않겠습니까? 예. 총리가 우리나라에 예. 뭐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총리가 무슨 제대로 역할을 하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이력이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총리 출신 중에 처음인 것 같은데 공안검사 출신 총리여서 이분이 이제 검찰 권력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야당 의원들의 발목을 잡아서 온갖 약점들 뭐 이런 것들 잡아서 야당 의원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 못하게 하지 않겠냐라는 제가 전망이 볼 때는 벌써 나오더라고요. 황교안 장관보다는 네. 그 역할은 청와대에서 먼저 더 강하게 할 거려. 예. 어떤 방식? 민정수석도 있고 뭐 아. 청와대 더 네. 할 사람도 있고 뭐 황교안 장관이 아니어도 네. 할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뭐 털릴 약점 다 털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야당 의원들? 앞으로 더 털릴 수도 있나?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더 없을까요? 예. 네. 그런데 왜 저를 째려보시고 그러세요? 아니 혹시 제가 약점 뭐 털려봤으면 좋겠다 이 아니 뜻인가? 그게 아니라 저는 뭐 약점 잡히셔서 고정 코너를 못 하게 될까 봐. 아니 저 그것 때문이라도 네. 제가 아주 진짜 네. 순수, 진실, 청순, 청순? 그건 좀 가련 아니다. 그치. 가련? 코스모 아니 그건 좀 그러네. 하여튼 진실과 순수. 순수. 예. 그러니까 소주를 좋아하시더라고. 순수한 청결. 하얀 술. 투명한 거. 이런 술을 주로 좋아하시더라고. 하여간 예. 하여튼 하여간 지금 뭐 황교안 총리가 된다 한들 예. 얼마나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도 권한도 주어지지 않겠지만 네. 본인이 후배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후배들이 정말 째려보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송연할 거려 머리가. 근데 또 반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도 황교안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안 사건 만들고 또 공안 사건 만든 다음에 승진해가지고 재벌 수사 전부 봐주고 그런 다음에 법무부 장관 한 다음에 나도 황교안처럼 총리해야지. 뭐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되면 보수 정권이 계속 유지되면 결국 뭐 황교안 같은 사람이 출세하는 거 아니야? 괜히 뭐 나쁜 놈들 잡아봐야 윤석열처럼 최동욱처럼 쫓겨나고 결국 뭐 이런 처지 되느니 차라리 나는 그렇게 살겠다. 이런 후배들도 많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네. 예, 당연히 있겠죠. 네. 아, 말을 하기 싫어진다. 갑자기. 진짜. 예. 그런 점에서 예. 저희가 대선 지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진짜 한탄스럽죠. 예, 정말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당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네. 진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예. 그런 점에서 죄값을 잘 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죄값을 안 치르고 있죠. 뭐 다들 뭐 기득권 내려놓는데 예. 난 기득권 내려놓는다는 사람들 예. 내려놓은 건 못 봤어요 한 번도. 예. 그거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예. 자, 우선 황교안 후보 야당은 이렇게 반대를 하지만 결국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해가지고 통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예. 그렇다고 이완구처럼. 저희들이 몸싸움에서 할 수도 뭐 할 없잖아요. 수도 없고 국회선진. 직권상정 예. 뭐 인사 문제는 인사 안건은 직권상정 의장이 할 수 있다고 지난번 네. 누구의 박상옥인가 네. 무슨 대법관. 인가 예. 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우리 당도 속수무책으로 예. 그런 막을 도리가 없고 네. 뭐 저희들도 솔직히 그런 부담이 있고요. 총리 공백 이론에서 막 종편이니 뭐니 거의 뭐 그러니까 때려잡자 언론이 뭐 막- 공손당식으로 예. 때려잡자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예. 뭐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저희들도 참 어쩌면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예, 말 같아서는 그냥 네. 그래 어떻게 해보고 예. 싶지만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총리가 뭐 거의 예상되지 않습니까? 뭐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웃더라고요. 인사청문 끝나는 날 아주 활짝 환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봤어요. 저는 법무부 장관 때 주로 이제 국회에서 가끔 뵀었는데 그렇게 뭐 환한 웃음 지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걸 보니까 저분이 이제 내가 총리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읽히더라고요. 장윤선의 팟짱. 자, 그나저나 지금 국회의 역할, 국회 권능이 지금 막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일단 우선 국회법 개정안이요. 이 메르스가 창궐하기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부권을 행사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네. 박근혜 대통령 보고 헌법 공부 좀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예. 아니 뭐 나는 뭐 헌법 공부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할 기회가 있었겠어요. 헌법 전문부터 마지막 부칙까지 읽어보셨나 네. 싶고 네. 본인은 헌법 공부를 안 했어도 주위에 좀 헌법 공부한 사람들 좀 뒀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야, 그중에 헌법 공부했다고 하면서 네. 몇몇 뭐 손에 꼽을 몇 명이 그냥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니 네. 우리나라는 헌법의 네. 근본 가치와 그 규범이 법치주의거든요. 네. 법대로입니다. 음. 대통령 마음대로가 아니고 사람 마음대로가 아니고 네.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고 예. 법치주의거든요. 예. 행정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 행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행정 입법이 그분은 좀 입법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입법을 행정이죠. 네. 행정에 예. 국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해서 야 법률을 이렇게 정해 놓을 테니 예. 요 정한 사항 예. 특정한 사항을 특정한 범위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거기에 맞게 해라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 대통령 말씀은 네. 만약에 그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했을 때 국회가 그걸 법에 맞게 바꾸시오라고 네.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왜 권력 분립이냐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러면 시행령이 법을 위반하고 법에 배반하고 법의 취지에 어긋났을 때 그러면 국회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은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겠고
법률과 뜻과 취지와 다르게 하겠고 네. 법의 내용에 어긋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막합바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어요. 책임도 있고요. 예. 아니 근데 나는 좋다 이거예요. 보수주의 보수의 근간이 뭡니까? 헌법 수호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헌법에 있는 가치와 규범을 지키는데 아니 대통령이 헌법을 막 흔들어. 예, 침해하는 위협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막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정말 잘못하면 막말이라고 또 종편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대통령이. 막말 하셔도 돼요. 여기는 종편 아니니까. 떼거지 쓰시면 안 되죠. 떼. 떼거지. 떼거지 쓰면 안 돼. 박근혜 진짜. 대통령이 떼 쓰면 진짜. 안 된다. 아니 그게 말이 아니 대통령께서 헌법을 모르시면 네. 주위에 헌법 내가 볼 때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며 언론에도 보면 몇몇 저 새칭 네. K대 예. 무슨 교수 있어요. 예. 내가 읽어보니까요. 예. 야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 교수 될 때 시험도 안 봤나. 내가 볼 때 그 교수 저 제대로 논문 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어떻게 아니 시행령이 법률에 따라야 되고 시행령이 법률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국회가 요구해야죠. 지금도 요구하고 있어요. 예. 그 국회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 있죠. 제가 보면 진짜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대법원이 판단할 일이에요.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요? 아니 시행령 갖다가 대법원이 무슨 국회 입법조사처럼 시행령 다 갖다 놓고 이거는 법률에 위반, 헌법 위반 네. 하나요? 우리나라는 좀 전문 용어를 쓸게요. 네. 고도의 전문 용어. 네. 이런 법률에 대해서는 네. 법률 시행령 이런 법령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느냐 여부는 어디서 다투냐면 네. 하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원, 네. 일반 하급 법원이든 대법원 하는데 네. 조건이 있어요. 그냥 그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자체를 심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대상이 아니에요. 네. 재판의 전제가 사건이 돼서 네. 그게 사건에 누구 말이 맞냐를 판단하는데 네. 기준이 됐을 때 네. 그게 뭐가 자료가 됐을 때 네. 법원에서 당사자가 문제 제기하면 네. 그때서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합니다. 아, 여기 공부하는 지금 저기 강의 듣는 것 같아요. 예. 구체적 법률, 규범 통제. 시행령, 시행규칙 자체를 예. 문제 삼아서 그것만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면 예. 추상적 규범 통제라고 합니다. 독일, 아니 저는 영국, 미국 예. 이런 나라는 추상적 규범 통제를 하고 있어요. 법률 자체 문제 삼아서 더 나아가서. 근데 우리는 재판의 전제가 돼서 예. 사건이 재판에 있어야 돼요. 그것도 당사자가 문제 제기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 외국 얘기 우리나라 얘기인 것처럼 하는 그 무식한 교수들 또는 종편에 나오는 정치 평론가들 예. 저거 하는 사람들 예. 참 문제가 심각하네요. 예. 지금 이상민 위원장님 저는 삼선의 법사위원장 맨날 저희한테 편하게 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전문성이 높은가 잘 의심했었는데 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전문성으로 굉장히 국회의원 전문성으로 웃겨야 되잖아요. 전문성으로 웃겨야 돼. 저 전문성으로 됐어요. 예. 아니 근데 그나저나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테면은 시행령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국회를 흔들고 싶은데 안 되니까 시행령으로 막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뭐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딱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국회에서 버텨줘야 되잖아요. 국회의장 이분 근데 뭐 하십니까? 아니 국회의장 정의화 의장님 예. 좀 죄송하지만 네. 의장 자격 없어요. 왜 자격이 왜냐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장은 네. 어느 정파의 뭐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어쨌든 뭐 새누리당 소속 출신으로서이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들 300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수장이거든요. 네. 대통령하고도 딱 맞짱을 뜨면서 국회의 그렇죠. 권위와 네. 국민의 뜻을 말씀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3명 저 박근혜 대통령 정무 특보할 때 지금 자문위원회한테 물어가지고 저 겸직금지위원회에다 물었는데 4대4 나왔거든요. 네. 그게 한참 전이에요. 4대4. 이거 네. 누가 봐도 국회의원이 어떻게 박 대통령 특보예요. 특별보좌관이냐고. 그러면 의장으로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당장
이거는 사직해라 네. 라고 불호령을 쳐야죠. 그렇죠. 어른으로서. 네. 그것도 못하고 이번에도 또 뭐 중지하느니 박근혜 대통령 눈치 보면서 국회법 개정안 거기에 국회법 개정안에 국회가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면은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정을 네, 요구할 수 요구. 있다. 그거를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구를 요청으로 참 도찐 개친. 이게 완전히 뭐 이게 무슨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말장난이라고 그게 하면 좀 내가 너무 얼마 예의 전에 없죠. 그거 보고 우라통이 치밀었는데 저 KBS TV에서 진기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주말 역사 드라마 드라마. 거기에서 유성룡이 네. 그 누구죠? 그 임진왜란한테 왔던 그 돼지 같은 놈 거기서 돼지같이 나오는데 하여간 그 한테 꼼짝 못해요. 손조도 꼼짝 못하고 야 중국 우리 역사가 명나라 참 황제에 대해서 만세 만세를 엎드려 조아리면서 그거를 이 말을 그 예절이 그렇대요. 그 저 명나라 황제한테 예, 인사할 때는 머리 이마를 땅에다가 여러 번 받고 그러면서 만세 만세. 야 이거 아니 나는 좀 정의학 의장님 네. 솔직히 그 비유에서 좀 죄송하지만 거의 똑같게 느껴져요. 만세 만세 명나라 그게 무슨 수정한 그게 중지 아닙니까?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그걸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야 원내대표 좀 이렇게 합의해두라. 저 해줘서 중재안을 보내면 네. 뭐 이거는 대통령 심리를 건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국회가 무슨 청와대의 신하들도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의 신하가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고요. 국회의원들도 사실 국민들이 뽑는 국민들이 거기에 뽑죠. 국민이 대표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걸어다니는 헌법기관 권력을 아닙니까? 권력을 갖고 분점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죠. 균형을 이루라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아, 그리고 입법권이 있는 국회가 이렇게 청와대의 무슨 신하들처럼 그 머리를 땅에 몇 번씩이나 박으면서 만세 만세 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이게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제도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예. 저도 진짜 이게 뭐 제 일인데 참 여기 와서 그냥 불평불만 푸념만 들어온 것 같아서 죄송하거든요. 예. 저도 의장님한테 불경스럽지만 자, 가까운 날 앞마당 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아니 도대체 아니, 혹시 이 정도 지경이면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의장을 찾아 한번 가셔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드렸어요? 어쩌 했죠. 만나셨어요. 뭐 뭐라든가요, 정의화 의장은? 비공개 뭐 이렇게 네. 내가 특보 이거 의장님께서 이거 빨리 저기 하십시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 채통과 자존에 관련되는 건데 국민들이 뭘로 보겠습니까? 네. 국회의원들 가서 집행부 잘 감시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라고 국회의원 시켜줬더니 기껏 가서 한다는 게. 보좌관 하고 있고 네. 그것도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월급 안 받는 게 거를 무슨 뭐 명예예요? 명예직이라고 막 참,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게 명예예요? 아, 참.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회의원들이 좀 이렇게 자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니까 나는 지역구 전부 다 그분들이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박근혜 대통령 텃밭에 주로 그러니까요. 예, 부른 분들인데 그런 공천만 저 아주 실력자한테 공천만 잘 받으면 보여가지고 공천만 받으면 되는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지역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이 뽑아준 건데 그런 그 국민적 도리는 전혀 하지 않고 거기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런 아니 근데 보좌관 자문위원회에서 그 겸직 심사위원회에서 사대로 사 나왔으면 네, 그러면 대통령이 저 국회의장이 결정을 해야죠. 빨리 해야죠. 왜 네. 그걸 민기적거리고 있어요? 지금 여태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러다가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루겠어요. 네? 그리고 참 이런 거를 그냥 봐주고 넘기는 거는 진짜 체면과 채통이 안 서는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어쩌다가 하니까 제가 보면요 이게 민주주의가 뭐 발전돼 왔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발전된 거예요? 음. 아니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 시대도 이런 게 있었나 모르겠어요. 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시대도
그러니까요. 철권을 휘두르는 독재 시대에도 아니 근데 어떻게 그때보다 더 후퇴한. 생계형 국회의원들이 늘어서 그런가? 아니 근데 그나저나 국회법 개정안에서 다시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서 이 법안에 나와 있는 것을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다 한들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도찐 개찐, 네. 도찐 개찐 진짜. 난 우리 당도 좀 저하고 친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어렵게 뭐 이렇게 한 네. 거기 때문에 네. 뭐 비판을 안 하겠습니다. 네. 라고 저하고 친해서. 네. 근데 별로 나는 그 현행법이나 개정안이나 네. 아니 우리가 수정을 요구해요. 네. 이렇게 하면은 거부권 행사 안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저 이종걸 원내대표 한번 며칠 부를까요? 전에 네. 인터뷰했잖아요. 예, 예. 그때는 이 말씀 안 하셨어요. 되게 진지하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는 이제 다시 당론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다 이런 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교부권 행사하라 이거예요. 네. 거부권 아니 뭐 저기 그건 헌법에 주어진 대통령 권한이니까 권한이니까. 막 쓰든지 말든지 예, 뭐 예. 그렇게 좋다 이거. 그러면 왜 국회가 근데 거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할까봐 걱정해서 예. 뭐 중재를 하고 예. 뭐 이따위 짓들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죠? 말씀, 예, 거부권 행사하자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러고 예. 박근혜 대통령 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다시 표결 그게 붙이고. 표 붙이면 되죠. 거기서 예. 제2가 3분의 2가 안 되면 네. 그럼 새누리당 엉망진창 당하네요. 네. 예? 그 국회의원들은 처음에 할 때는 찬성했다가 두 번째 나중에 때는 대통령이 또 바꾸라니까. 짝제래 보니까 반대하고. 예. 아 그건 뭐 뻔하지 뭐 생계형 예. 아주 그냥 예. 그 구걸 국회의원들이 구걸 국회의원들 생계형 구걸 국회의원들. 아유. 오늘 새로 이 언어에 깡통 차면 딱 진짜 좋은 것들 진짜.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진짜 내 동료 의원이랑 같이 동료 의원 욕하는 게 지금 자제해서 그렇지 생계형 구걸 깡통 다 새누리당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맥상통을 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으면 좀 기분은 나쁠 것 같아요. 나쁘겠죠. 이 자식들 뭐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참. 이 국회법 개정안 지금 뭐 메르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뭐 이거를 지금 자기가 이 상황에 거부권 행사하면 또 국민하고 더 싸우자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짚도록 하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여당이 잘 못하는 거는 국민들이 다 압니다. 오죽하면 메르스 지도까지 국민들이 만들었겠습니까? 정부가 하는 얘기를 믿을 수도 없고 좀 계속 틀리잖아요. 매일 정보가 나오는데 그 보건당국의 얘기가 다 틀려. 그래서 매주가 고비인 이런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선 메르스 얘기를 좀 할게요. 대전에서 사망자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지금 뭐 서울 뭐 이쪽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누가 지금 그 메르스에 저기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만난 사람들이 누군지 이게 완전히 우리 무중이에요. 네. 그래가 겁나는 거예요. 길거리도 텅 비어 있어요. 인심도 흉흉하고 지금 서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니 이 나라에 정부가 있어요? 세월호 때 그때도 정부가 있었나 국가가 있었나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전 국민 세월호 때는 300 몇십 명 그 거기에 아이들. 탔던 승객들이 억울하게 저 희생이 되고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지금 잠재적 피해자잖아요. 예. 전전긍긍하고 예. 있고. 그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동국대 의대 김익준 교수 미생물학 교실 교수님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여차하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면 전 국민이 줄 서서 메르스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어떻게 옮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음, 아니 도대체 네. 정부가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 가려고 그랬었잖아요. 참. 근데 그거는 이제 취소는 하긴 했는데 지금 사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이런 상황, 전국적 상황이고 지금 누가 아니 어떻게? 오죽 답답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나섰어요. 네. 그랬더니 짝제래 보면서 네. 자치단체장이 나설 군번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치단체장이 어디 대통령이 있는데 중앙정부가 있는데 니들이 무슨
이러면 안 되죠. 오죽하면 나서겠냐고요. 예.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나서가지고 대통령도 현장 방문 가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아, 근데 그래서 왜 움직이냐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예. 아니 참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 다 등 여러 돌렸어. 많이 등 돌렸더라고요. 찍으신 분들도. 그분들 진짜 예.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러게 그분들이 국민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국민들이 책임지는 건 다음 선거 때 투표 똑바로 하는 거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메르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면 민심도 흉흉하고 경제도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엉망진창이죠. 예, 지금 보니까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씩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을 취소하고 있어요. 하루에 10,000명.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그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그리고 중국 특히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화장품 등 뭐 이거 그렇습니다. 뭐 싹쓸이 한다고 네. 했는데 지금 그거 아주 요 며칠 사이에 예, 그 물건이 안 팔리니까 네. 그 주가가 뭐 몇 조가 증발했다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경제적 맨날 입만 열면은 경제 활성화, 경제 살리기 얘기했는데 이 메르스 하나 제대로 너무 경쟁화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뭐 진짜 이거는 정말 대통령이 뭐 하시는지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지. 중요한 거는 청와대 기자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시로 막 그 기자들 있는 춘추관에 내려오셔서 갑자기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래서 놀라기도 하고 그랬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한 번? 제가 알기로는 임기 중에 지금까지 딱 한 번 정도 춘추관에서 악수만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악수만. 대통령께서 그 선정을 베풀려고 대통령 되셨잖아요. 네. 나는 뭐 국가와 우리 결혼했다는 당의 거. 후보가 안 되고 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가 대통령 됐다고 해서가 아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돌아보시면 대통령 왜 됐어요? 아니 봉급 받으려고 생계형 대통령 하려고 됐는지 나 진짜 그분 별로 쓰는 것도 없잖아요. 네. 이것저것 다 국가에서 다 해주고 그러니까요. 막 재산도 엄청 증식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월- 그래요. 아니, 재산 등록할 때 보세요. 쓰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꼬박꼬박 뭐 저축하시는구나. 무슨 뭐 교육비가 들어갑니까? 무슨 뭐 노모한 무슨 뭐 노부모님한테 들으면서 자식한테 무슨 뭐 네, 아무것도 무슨 뭐 저기 하고 형제관계도 뭐 별로 안 좋고. 네. 뭐 그러니까 뭐 쓸 때가 아니 좋다 이거예요. 그 네. 저 생경 아니 저축을 하시든 물금을 넣든 이것도 안 대통령이 인데 지금 대통령 할 시간도 지금 2년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들과 국가와 결혼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행보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굉장히 미흡하다. 그나저나 이 메르스가 창궐하기 때문에 진짜 큰 걱정이에요. 정말 아이들이 학교도 지금 막 휴업령 내렸죠. 수업 일수 모자라가지고 걱정이죠. 예. 애들이 전부 경제 안 되지. 경제 애들 안 되죠. 그렇지. 애들 그렇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이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이 반경 2m 안에서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녹음실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은 거죠. 예? 손 근데 왜 씻고 저를 오셨죠? 보시면서 그러세요? 손 씻고 오셨죠? 셋이 지금 손 다 씻었어요? 네.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윤선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10,000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이 메르스 파문 가운데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의 닻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0일간 혁신이 이제 발동이 걸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 혁신 전망 어떻게 하세요? 당내 의원들 많은 좀 당일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의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네. 기대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죠? 저도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김상곤 혁신호가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그랬더니 기자들이야 뭐 워낙 늘 시니컬하니까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막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체로 보니까 의원들의 반응이
잘 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보더라고요. 문제의 본질이 있거든요. 본질에 그냥 정면으로 찔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위원 혁신위원 네. 선정부터 네. 무슨 방향을 갖고 뭘 하려고 하는지 솔직히 저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네. 그 다선의 중진에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뭐 걸릴 거리 있으면 네. 뭐 저도 뭐 예외가 내려놓겠다. 돼서는 안 되죠. 어. 예, 근데 전 뭐 걸릴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뭐 손도 깨끗이 씻고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본질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외면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활용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분이 경기도 교육감 하셨죠? 하실 때 여러 등등의 그런 걸 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위원회에서 뭐 당직자 출신 한 명, 기초단체장 한 명, 뭐 한 명, 뭐 이렇게 하고 네. 뭐 너무 저 도식적인 것을 내 보고 중요한 건 위원은 본인이 위원장 혼자 해도 돼요. 지금 벌써 위원장 되신 지 한 15일 이상 됐을 거예요. 네, 보름 정도 됐죠. 예. 예. 인선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셨잖아요. 네. 그리고 기준을 뭐 정체성 뭐 등등 말씀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네. 그거 이의 거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건 본질이 있는데 네.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 문제의 본질. 지금 분열로 치닫고 있잖아요. 예. 분열로 치닫는 것을 사실은 다시 결속을 시켜야 되는데 어려워요? 아니 제가 이 문제의 본질을 말씀드리면 또 당의 분열에 더 파문에 돌을 하나 더 던지는 격이 될까봐 오늘은 좀 제가 자제를 할게요. 그런데 네. 다 알아요 사람들. 네. 다 알고 있고 이거는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네. 책임을 누가 져라 특정이 져라가 아니라 이게 결속력 있게 나가서는 전략적으로 어쩌면 일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도 있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다. 지난번 김한길 안철수 대표 네. 물러난 게 뭐 때문에 물러났습니까? 공천 잘못 아니에요. 네. 완전히 공천 거의 깽판 치다시피 하고 막 마구잡이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문제가 심각했죠. 이번에 재보선. 그때 재보궐선거도 네. 전패했죠. 4월 재보선. 작년에 세월호라는 엄청난 국가적 불행 사태, 청와대 문건 유출, 다음에 성완종 리스트 네. 이런 엄청나서 현 정부 집권 세력에 대한 저 사람들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또는 저런 놈들한테 막 이런 국민적 분노가 네. 막 끌어오는데도 전패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공천 잘못이에요. 공천. 잘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로 얘기해야죠.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근데 예. 그거에 대해서 이것 정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나는 문재인 대표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네. 우리 당을 지지해주는 분들한테 네. 말씀드리면 저 욕해도 좋아요. 좋은데 진짜 우리가 국민들이 보실 때 네. 새누리당 사람들, 박근혜 사람들, 문재인 사람들, 새정치 사람들, 야당 여당 할 때 저 사람들 성큼 새누리가 미워서 박근혜가 미워서 할 수 없이 이놈들 지키기 싫은데 강제적 선택을 하게 하지 말고 자발적 흔쾌한 마음에 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그 사람들이요. 요새 제일 많이 하는 리더십 비교가 박원순과 박근혜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은 막 비밀주의로 일관했잖아요. 메르스 때.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이 과잉 대응을 해야 된다. 그 과잉하다고 느낄 정도로 이 질병
병균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막 적극적으로 막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리더십을 국민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박원순 전혀 다른 리더십. 댓글에 네. 박원순 시장하고 굉장히 친하다. 이런 거 달릴까요? 달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거냐면요. 국민들이 야당에 거는 기대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합니다. 전혀 다른 리더십. 오마이뉴스 우리 팟캐스트에서 전혀 다른 뉴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좀 전혀 다른 리더십으로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화통하게 그렇게 만나는 리더십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안 보여주고 어떨 때 보면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이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맞닥뜨리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차별성을 볼 수 없다. 뭐 슬로건, 뭐 네. 복지, 뭐 무상, 뭐 이거는 다 구라인 거 다 알아요. 국민들께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태, 네. 정말 어쩌면 신이 신뢰죠. 근데 저는 보니까 그게 평판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경제학자가 쓴 책을 봤어요. 네. 평판은 사회적 자산이고 개인한테도 자산인데 네. 그를 평판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약속 철저히 지켜라. 또 사람들 사이에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네. 성실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그때 아주 유능하게 해결해 줘라. 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네. 이거 정치에 딱 맞는 말이에요. 2달 안 나온 사이에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그 방송을 쉬셔가지고 정말 뜨겁게 말씀을 뜨겁게 한국 정치 현안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시는 가운데 예. 1시간이 훅 지났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제 시간은 한 90분 하면 안 됩니까? 90분을 늘릴까요? 시청자 한번 청취자 청취자들 분들한테 조사 한번 해볼까요? 한번 조사 좀 해보세요. 이상민 위원장 분량을 10분만 해라 이 자식아. 90분 늘리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예.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물 같은 거 2% 있어야지. 선물. 없애라. 2% 라는 없애라? 분들은 네. 지금 이제 겨우 다시 시작한 거니까 그런 말씀 말고 네. 건설적인 예. 생산적인 예. 만약에 그 이상민 위원장의 출연을 90분으로 늘리기를 좀 원하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상민 위원장께서 선물이 있어야죠. 선물 하나. 선물 뭐 할까요? 근데 제가 대전 유성의 온천물? 또 저하고 같이 한번 식사할 수 있는 이상민 위원장하고 식사 식사를 한번 쿠폰. 할 수 있는 와. 또는 뭐 영화를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는 영화를 안 돼. 같이 보는 지금 메르스 때문에 영화 또는 좀 뭐, 그렇고요. 네, 그럼 뭐 식사 쿠폰. 예, 좋습니다. 뭐 야외를 한번 30분 동안 걷는? 거닐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위원장과의 아니면 뭐 데이트. 이상민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뭐 30분 휠체어 동안 체험? 밀게 해줘. 밀게 해주는. 영광스러운 기회. 타는 게 아니라 밀게 해주는.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장과의 저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식사 쿠폰. 식사 쿠폰 1인? 1인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90분 원하시는 분들 댓글 올려주세요. 제일 괜찮은 내용으로 뽑아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걸 대표가 원내대표 된 지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의원들 사이에선 평가가 어떻습니까? 잘합니까? 생각보다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했냐가 문제지. 굉장히 잘 제가 볼 못할 때는 거라고 생각했구나. 이종걸 대표가 네. 사실은 이렇게 어느 특정 계보에 속하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좀 뭐 약속 시간이 늦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근데 싹 바뀌었어요. 예. 요새 아주 뭐 철저히 지켜요. 아니던데요, 요새? 아니에요? 예. 여전히 약속에 늦는다는 비판이 기자들한테 막 나오던데 의원들한테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주로 아침 회의는 그래서 요새는 제가 많이 만나지는 못하는데 전화하기 힘들어요. 전화하기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계속 꺼져 있거나 아니면 계속 통화 중이거나. 회의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하는데 예. 그러나 한 달 됐나요? 한 달. 됐는데 네. 생각보다 네. 그래도 저 실수를 안 한다. 네. 뭐 그러니까요. 이러는데 예. 좀 더 지켜봐야죠. 예. 나는 이종걸 대표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최고 지도부에 네. 들어가신 분이고, 네. 예. 그동안 우리 이 시점에서 이종걸 대표한테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여보세요? 이 대표님, 아니 장 기자님, 장윤성 기자님 저기 오시는 줄 알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던데. 오늘?
벌써 여긴 우리 일정에서 모르고 있던데. 지금 그거는 장윤선 기자님하고 이종걸과 장윤선 사이에 사적인 약속 같던데.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일정 이게 뭐가 다 있는데. 매주 금요일 날 아침에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지금 내가 밖에 나와서 거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일요일 그게 다음 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했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원내대표 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좀 얼버무리고 지금 나왔어요 지금. 저번에 가서 했는데 한번. 그거하고 오늘 금요일 오기로 했다고 하던데. 가만있어봐. 오늘 금요일 일정을 내가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봐. 장윤선 기자님 앞에 빨리 전화 좀 해요 지금. 그러면 지금 빨리. 지금 빨리 해요 지금. 네. 너무 골려먹는 거 아니에요? 야당 원내대표 바쁘신 분을 우리가 너무 골려먹는 것 같아. 뭘 먹어. 네?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절친이에요? 나는 야.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렇게 긴장한 거 처음 봤어. 그러게요. 장윤선 딱 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 그 대표님. 여보세요? 네. 예, 오마이뉴스 장윤성 기자입니다. 어제 우리가 저번에 할 때 오늘로 제가 얘기를 했던가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으시고요. 이상민 위원장님이 어제 배너 호텔에서 같이 주무셨다 그러면서 지금 녹음 중에 얼마나 자신이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절친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거예요. 몰래 전화. 우리 장 기자님한테 찍히면 나 완전히 지금 기사 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네. 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만간 이상민 위원장님 새 프로에 꼭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알고 살았네. 그래서 이따 뵙겠습니다. 총으로. 예. 네. 장윤선의 팟짱. 이종걸 대표가 몰래 전화에 걸려들었어. 완전히 걸려들어가지고 근데 진짜 절친이신가 봐요. 저 17대부터 같이 했고 네. 그분이 선수는 하나 4선이고 전 3선이지만 네. 나이도 같은 또래고. 네. 그리고 생각하는 바도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네. 근데 하여튼 누구나 하여튼 제 얘기를 들어주고 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네. 하는 사람이 누구나 좋잖아요. 네. 저도 이종걸 대표한테 하고 이종걸 대표도 저한테 하면 저도 잘 들어줘요. 예. 아마 이제 오랫동안 그러니까 친구가 오랫동안 묵혀야 된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저희가 조만간 그 이종걸 원내대표를 좀 초대해서 한번 같이 뜨겁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말 절친인지 아닌지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OX 퀴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네, 모셔오세요. 절친이니까. 네, 조만간. 네. 같이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밥장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고정 예약.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팥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팥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팥짱.